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줄여서 선영의 EMP 2부 출발했습니다. 2부 첫 코너죠.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어 전해드리는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 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회픽 뉴스 전해드리기 전에 네. 첩보를 하나 입수했어요. 첩보? 네, 첩보. 그래서 두 분께 팩트 체크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네. 이슈앤피플 회식을 네. 저 빼고 하기로 하셨다고요? 저만 쏙 빼놓고 그렇게 회픽 뉴스 좋아해 주시면서 어떻게 그럴 리가 회식을- 있나요? 아니. 그럴 리가. 우리가 그까지 휘휘젓지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여기서 오리발 내미는 여자 MC와 시인하는 남자 MC. 성격이 드러납니다. 정말 서운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같이 할 껴주시는 겁니다.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어제 그 술 주량 체크할 방송하시면서 겁니다. 네. 주량 체크 저 두 분 할 거고 네. 이제 회계 본능 최수영 네, 네. 진행자님 회계 본능 회계 본능. 확인하고 네. 또 이익선 앵커님은 네. 그 초콜릿 묻은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는 거 예. 제가 사드릴게요. 네. 꼼꼼히 써주세요. 들으셨구나. 꼼꼼히. 그 판이 그럼요. 끝날 즈음에 딱 그 있어요. 옥땡땡이라고. 옥땡땡. 네. 그거 초콜릿 묻은. 네, 제가 딱 준비하겠습니다. 가수 저 갑자기 껴주세요. 서늘해졌습니다. 아, 근데 이런 얘기 하면서 하니까 좋다. 또 해주세요. 자, 첫 네. 소식 갈게요. 네, 얼마 전 북한 군인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는데 오늘 오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쯤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명에서 30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고 합니다.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 뒤 즉각 돌아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네. 네. 앞서 지난 9일에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분계선 넘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퇴각한 바 있죠. 네. 왜 이렇게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는고 하니 네. 군은 지난 4월부터 북방 한계선 등 전방 지역에 작업하는 북한군이 대규모 투입되면서 발생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단숨 침범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네. 작업 내용은 경계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과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북한군이 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뢰 폭발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중 사상자도 발생했다면서요? 어머. 네, 말씀드린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지뢰가 폭발하고 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이 식별됐다고 해요. 합참 관계자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네. 사상자를 수송하는 그런 활동들도 일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군은 이 설명과 함께 북한군의 작업 활동을 촬영한 사진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네. 사진을 보면 북한군은 지뢰를 땅속에 파묻고 철도 레일을 제거하고 교량 건설 등 활발한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걸로 확인됩니다. 네. 합참은 이 같은 활동이 북한군과 주민의 월남과 귀순을 막고 네. 또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음. 자, 우리 군은 우발 상황 발생에 대비해서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고 또 유엔사와의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소식인데 오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다. 그런 소식이 있네요.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합니다. 네. 어제 저녁 북러 양국이 동시에 공식 발표를 했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찾는 게 24년 만이라고 해요. 네. 네, 작년 9월 러시아 우주기지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 회담을 가진 이후 두 정상의 만남은 9개월 만입니다. 네. 자, 일정도 공개됐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오늘 저녁 북한에 도착한다면서 주요 행사는 내일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어요. 저녁 무렵 평양에 도착할 걸로 보이고요. 이번 만남을 통해서 북러 관계가 과거 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북러는 지난 1961년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 조항이 담긴 조약을 맺었는데 러시아가 균형 외교를 추구하면서 이게 1996년 폐기됐어요. 네. 그리고 2000년 북러 정상회담 때 유사시 지체 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선언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푸틴의 두 번째 방북을 계기로 유사시 자동군사 개입에 가까운 수준의 군사협력을 약속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북한이 전쟁 상태에 처하면 러시아가 즉각 군사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네. 또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포탄 지원 등 무기 거래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라 이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시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사일 기술 이전 등 북러 정상 두 사람의 위험한 화학작용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푸틴의 이번 방북이 우크라이나 전선뿐 아니라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응 조치가 있을 수 있어 우려스럽다. 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고요. 네. 우리 정부도 오늘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엽니다. 자, 한중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만나서 북러 밀착에 맞선 한중 외교전으로 견제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의정 갈등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네 병의원도 휴진에 들어갔다고요? 네, 어제부터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죠. 오늘은 전국 병의원이 문을 닫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의협 주도로 휴진에 동참을 한 건데요. 실제로 동네 병원 얼마나 쉬는지 봐야겠죠. 휴진율을 두고 정부와 의협의 전망이 엇갈립니다. 네. 사전에 휴진을 하겠다라고 밝힌 병의원이 약 4%입니다. 네. 따라서 정부는 실제 동네 의원이 문을 닫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걸로 보는데요. 반면 의협은 휴진 투표에서 역대급 지지율이 나온 만큼 더 많은 병원이 휴진에 동참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론 전해드리면 아주 싸늘합니다. 전국에서 의사수가 가장 적은 세종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휴진에 동참한 의원은 무조건 불매운동에 들어가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네. 휴진을 예고한 동네 병원 정보를 공유하면서 실망감을 나타냈고요. 네. 또 인터넷 환자 카페에는 연일 고통을 호소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환자들이 힘들겠는데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전 9시에 개원의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휴진 신고율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 수준이지만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하고요. 네.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상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의사가 진료 거부하면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네. 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 의협에 대해서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밝혔어요. 네. 굉장히 강경한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의료 공백 막기 위해서는 또 공공의료기관 병상을 최대치로 가동해서 야간 휴일 진료 확대하기로 했고요. 지역 병의원이 문을 닫을 경우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등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이와 관련해서 어떤 발언을 했다고요? 네, 의사들의 이렇게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의료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서는 환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저버리는 집단 행동은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과 수련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그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내 정치권 소식도 좀 들어볼까요? 네, 22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죠.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여야 움직임 각각 전해드리면 먼저 국민의힘은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야당이 단독 선출한 건 무효라며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을 매듭져 달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결단을 촉구했고요. 국민의힘이 상임위 구성을 지연하고자 하는 거라며 조속히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은 윤석열 대통령 방탄, 김건희 여사 방탄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겠다는 속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타협점 찾지 못하고 원구성 협상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아우, 더 더워지네. 아우, 스튜디오가 왜 이렇게 더워? 자, 마지막 소식 있습니다. 네, 불볕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네. 오늘 낮 동안 체감 온도가 33도 웃도는 지역이 많을 걸로 네. 보입니다. 네. 내일은 더 더워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 35도까지 아, 올라서 그러니까요. 올여름 들어 가장 아유, 더울 어떡해. 거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장마가 언제쯤 시작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이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네.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서 올해 장마가 시작됩니다. 음흠. 기상청은 오늘 브리핑에서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 영향으로 내일 밤 늦게부터 제주도에 비가 오면서 장마에 접어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작년 여름을 보면 제주와 남부지방은 6월 25일부터 장마가 시작됐거든요. 네. 올해 이보다 조금 더 빨리 장마가 시작되는 거고요. 비의 양을 보면 제주 산지에는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예보됐습니다. 어허. 금요일까지 장맛비 이어진 뒤 그치겠지만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걸로 보여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후 한때 강원 산간과 경북 북동 산간에 소나기 지날 수 있는데 비의 양은 많지 않습니다. 네. 사실 시간당 몇 미리 하시면 이게 잘 감이 안 감이 안 쓰죠. 오시는데 네. 옛날 제가 이 일을 해서 네. 팁을 하나 드리자면 좋습니다. 시간당 15mm 이상의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은요. 네. 우산을 받아도 몸이 젖어듭니다. 아, 그 강도를 아시겠죠? 네, 15mm.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당 30mm라는 굉장히 센 비죠. 많이 오는 거네요. 강한 비인 거예요. 네. 예. 그럼 바지 다 젖겠네요. 그냥 길 가다 그렇죠. 보면. 그렇죠. 자, 이제 휘핑 뉴스는 살펴봤고 휘핑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휘핑 퀴즈 드릴게요. 내일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내리면서 올해 이것이 시작된다고 하죠. 여름철 비가 내리는 날씨가 지속되는 기상현상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장마, 2번 폭설, 3번 황사입니다. 예, 다시 한번요. 1번, 장마, 2번, 폭설, 3번. 황사. 네, 힌트 오죠. 나와 있습니다. 네. 야, 이 힌트를 드려야죠. 네. 근데 이게 말인데 이 말은 여름이면 오는 말이에요. 근데 타지 못하는 말이고 환영받지도 못하는 말인데 하여튼 좀 긴 말입니다. 긴 말. 긴 말이에요. 긴 하여튼 말. 근데 환영받지 못하고 타지도 못하고 하여튼 여름만 지나가면 또 갑니다. 이 말이. 그냥 긴 말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좋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0945입니다. 1위를 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유튜브 이슈앤피플 실시간 댓글창 모두 정답 보내주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보기 1번 장마, 2번 폭설, 3번 황사. 잘 기억하셨죠? 네. 노래 나갈 동안에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최휘 아나운서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